한국에서의 작은 오해가 나를 상상도 못한 곳으로 이끌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IT 관련 일을 하다가 3년 전 한국의 한 글로벌 IT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최신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경력을 쌓고 동시에 동양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이 나라의 질서와 규칙, 그리고 사람들의 예의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나 시민들의 규칙 준수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규제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질서를 매우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보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한국에서 겪은 작은 사건 하나가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주말 저녁,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유명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전자담배를 꺼내 들더니 식당 안에서 태연하게 피우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그것도 전자담배라지만 이게 허용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남자는 중국어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대화 도중에도 전자담배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식당의 한 직원이 다가와 그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우실 수 없습니다. 밖에서 이용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그 중국인은 직원의 말을 무시하려는 듯했지만 주변 손님들이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느꼈는지 결국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전자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갈게. 이제 상황이 마무리된 줄 알았죠. 직원은 다시 웃으며 돌아갔고 저도 친구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식당을 나가면서 갑자기 손에 든 휴지를 바닥에 던지고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갔습니다.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규칙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그와 대조되는 이 남자의 행동이 마음에 크게 걸렸습니다. 친구 역시 한국에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라며 당혹스러워했죠. 그날의 사건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그날의 작은 사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인 남성이 식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려 했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제가 중국 출장에서 겪게 될 일들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 후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중국 출장을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기대도 됐어요.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중국인 남성을 봤을 때 느꼈던 그 불편함이 자꾸 떠오르면서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한국과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뭔가 낯설고 어색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혼잡함과 스모그 가득한 공기가 제 눈앞에 펼쳐졌죠. 도시 자체는 크고 발전된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 감춰진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질서정연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왔죠. 그날 저녁 현지 동료들과 함께 베이징의 유명한 전통 음식점을 방문했어요. 식당은 정말 활기차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다양한 중국 전통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당황했던 건 식당 내의 환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식탁 아래의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거나
바닥에 휴지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엔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이게 이곳에서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는 식당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손님들도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저한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식사 도중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전화로 큰 소리로 대화하기 시작하더니 신발을 벗고 의자 위에 발을 올려놓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죠.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지는데 여기서는 그런 예절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식당의 직원들조차도 이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런 일들은 저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식당을 나서면서 벌어졌어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침을 뱉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익숙했던 그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은 저를 더 큰 실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겪은 일들을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팅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계약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미팅 장소에 도착했는데 상대 측 파트너들이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거예요. 처음에는 교통 문제나 사소한 지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구나라고 느꼈죠. 한국에서는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 점에서 저는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더 큰 문제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 논의된 조건들이 미팅 도중에 갑자기 바뀌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뒤집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품의 납기일이 문제였는데 상대 측이 갑자기 납기일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비즈니스에서 큰 결례로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그냥 협상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문화가 얼마나 신뢰와 정직을 중시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적 갈등이 비즈니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중국 측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나 디자인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한 중국 회사가 한국 전통 문양을 사용한 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출시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이를 도용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항의했죠.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더군요. 이걸 보면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분노가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질서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중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분노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결국 중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들은 저에게 한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살기 좋은 나라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재확인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제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중국에서의 출장을 마무리할 즈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제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지치게 했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게 만들었죠. 중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떠올렸어요. 출장을 떠나기 전에는 한국이 참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한 여러 불편함과 실망이 오히려 한국의 장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준 거죠. 먼저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에서는 시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협상 중에도 예기치 않게 조건이 바뀌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이런 상황들은 제가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한국 비즈니스의 강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청결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길거리마다 쓰레기가 널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깨끗한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청결이 유지되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행동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안락함을 주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죠. 또한 의료 시스템이나 대중교통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서도 한국의 우수함이 부각됐어요. 중국에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반면 한국에서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예약 시스템도 잘 운영되고 있어서 진료를 받기가 훨씬 수월해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는 정시에 도착하고 어디를 가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 출퇴근 시간마다 대중교통이 혼잡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인터넷 사용도 제약이 많았어요. 여러 사이트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연결 속도도 느려서 답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중국에서 그 차이를 절실히 느꼈죠.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난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안전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질서와 규칙이 잘 지켜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장소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길 거라고 다짐하게 됐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점점 가까워지는 한국 땅을 보며 묘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 감정은 그리움이자 안도감, 그리고 감사함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생각했죠. 드디어 돌아왔구나.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맑은 공기와 정돈된 거리, 그리고 익숙한 한국어로 들려오는 안내 방송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과 함께 한국이 주는 안정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곳이라는 걸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도로 위를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차량들, 깨끗하게 정리된 인도,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보였죠.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 가치를 잊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돌아와 보니 한국은 정말로 소중한 곳이었어요. 며칠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출근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지하철을 보며 새삼 감탄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이 모습들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동료들과 함께 미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모두가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죠. 중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깨끗한 거리, 깔끔하게 정돈된 공원, 그리고 밤이 되어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이 나라의 환경이요.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은 저를 힘들게 했고 때로는 지치게도 했지만 그 덕분에 저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 지하철을 타고 정시에 출근하는 것, 동료들과 함께 시간 약속을 지키며 일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깨끗한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감사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곳에서의 경험이 인생을 바꾼다고 말하죠. 저에게도 그랬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실망과 좌절이 오히려 제가 한국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곳에서의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이 나라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은 넓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곳은 어쩌면 우리가 늘 함께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삶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